안녕하세요. 캠피셔 온 시간입니다. 캠피셔는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라는 이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의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손익분기점 병이라고 아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제가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발음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번역을 손익분기점 병이라고 해줬는데요. 이게 과연 뭐냐면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원금에 거의 가까워진 투자자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언제 또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나 이거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매도하고 싶은 그런 이제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손익분기점 병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많이 계시죠? 원금만 되면 나 저거 팔 거야. 원금만 되면 절반 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고점에 샀다라고 하면 이제 한동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마이너스를 견디다 보면 아주 왼수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증의 땡땡 종목이라고 많이 붙여서 부르시고 원금만 되면 팔 거야 라고 각오를 매일 다지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도 이런 손익분기점 병을 앓고 계시는 투자자가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감정은 손실의 고통이 수익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이런 병에 대해서 캠피셔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손실을 피하고 싶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대가로 시장 반등의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우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조정 이후에는 종종 큰 반등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시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바닥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 몇 주처럼 주가는 대중심리가 가장 부정적일 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희망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나 이번에도 기회를 놓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긴 샀는데 무서우니까 정말 너무 조금 사서 막상 오르고 나니까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많이 살 걸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을 하고 같은 오해를 매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해본 결과 여러분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기회 혹은 뭐 엄청 크진 않더라도 중간 정도 급의 어떤 기회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아쉬워하실 필요 너무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지금 팔고 싶다. 이제 겨우 원금이 돼서 또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는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그쵸? 그래서 다 팔진 마시고 마음 편한 정도만 남겨놓고 비중 조절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죠. 계속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투자를 오래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싹 다 팔아버리면 아마 분명 나중에 또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아버린 그 종목이나 그 ETF들이 나중에 엄청 올라 있으면 다시 못 사거든요. 나 옛날에 그거 얼마에 샀었는데 지금 그게 뭐 이렇게 올랐다고? 절대 못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90% 할인 가격을 받는데 어떻게 정가에 주고 주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무섭다고 전체를 다 팔아버리는 거는 저는 반대. 근데 불안하셔서 일부 비중 조절하시는 거는 그거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나온 게 이제 미국의 감세 법안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감세 법안 이제 어젠가 뭐 하원을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점점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볼게요.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세율 변화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세금 변화와 무관하게 시장은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세 법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세가 되면 뭐 법인세도 인하가 될 거고 개인소득세도 많이 이제 깎아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에 대한 여력이 올라가거나 기업은 이제 뭐 이윤이 좀 좋아지겠죠.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이런 뭐 좋은 점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반면에 결국은 물가를 이것이 상승시킬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재정 적자가 악화돼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다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 주식시장은 약간 하락을 할 테고,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상승하겠죠.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결국 시장은 저도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증가될 생산성이 훨씬 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약간 하락을 해준다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뭔가 안 좋은 반응을 보여준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GDP를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치, 어떤 잣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캠피셔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단 한 분기의 GDP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제지표, 이런 GDP들은 사실은 원래 후행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선행지표가 있고 후행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GDP는 후행지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발표될 때 이미 어떤 시장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다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보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주식시장의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피셔 인베스트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4월에 해방의 날 이후로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간에. 그때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V자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과연 이번 급락이 과거처럼 또 다시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 다가올 어떤 또 급락, 이런 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분명히 다를 거야, 이번에는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면 결국 우리는 매번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조금은 용기를 내서 이런 시장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리가 한 발짝 내딛어서 뭔가 도전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곳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경제학자 아니고 우리가 애널리스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 이런 기회들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워낙 많고 매일매일의 시황 같은 걸 보면 여전히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느껴져서
주식 투자를 하기가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이런 자극적인 뉴스, 시황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멀리 내다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캠피셔 5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